자, 교재 249페이지 펴시고 이제 우리 결산이라는 걸 보려고 하는데, 자, 이 결산이라는 건 얘는 기말 수정 붕괴하는 걸 결산이라 그래요. 결산. 자, 우리 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라 그랬나요? 현금주의 회계를 한다라고 했나요? 너무 오래됐죠. 그죠? 우린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던, 오늘도 우리 돈 안 받았으면 외상이라고 하면서 대변에 제품 매출은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도하는 뭔가의 시점이 생기면 수익은 인식하고, 그럼 아직 돈 안 받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를 하는데, 근데 회계 기준은 발생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막상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금주의를 좀 많이 따라서 써요, 평소에는. 왜냐하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장부에 쓰지,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으면 장부에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근데 그걸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 건 불편하니까 결국은 일어나면 내가 쓸 거니까 그렇게 두다가 기말에 그래도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발생주의 회계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 비용을 다시 측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수정 붕괴 중에 하나가 수익 비용의 정확한 인식을 할 거예요. 수익 비용의 정확한 인식. 그럼 이 수익 비용 정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에 맞춰 가지고 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1년간 적금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이자가 언제 들어오죠? 내년 만기 때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쓰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회계 기준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도 이자가 발생한 거 있으니까 그날까지의 이자는 올해 거고 나머지는 내년 거니까 그걸 구분 지어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 오늘 날짜로 우리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1년분 납부하죠. 그럼 납부하면서 우리가 보험료나 이런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다 해버릴 건데, 회계 기준은 올해 발생한 보험료는 올해 12월 31일 것까지만 보험료지 나머지는 내년 거 미리 준 거다라고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손익 수정 붕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정확한 인식하는 걸 다른 말로 손익 수정 붕괴라 그래요. 수익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동차를 사서 쓰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의 가치나 이런 건 계속 닳겠죠. 기계장치든 건물이든. 근데 쓰고 있는 매일매일 그 다른 만큼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짓이죠. 그래서 기말 12월 31일 날 올해 다른 만큼을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만약에 올해 샀다면 쓴 만큼만, 올해 이전에 샀다면 올해 1년치를 그냥 한 번에 감가상각도 처리할 거고, 또 우리 과거에 공부했던 대손충당금, 그 대손충당금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못 받았다고 외상매출금이나 이렇게 적어둔 거를 내년에 못 받은 걸 대비해서 올해 미리 비용 처리해 두는 거. 혹은 우리 퇴직급여 충당 무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올해 직원이 1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늘어난 건데, 그럼 그 금액만큼은 올해 발생한 비용이죠.
직원이 그만둘 때 비용 처리하면 그거는 수입 비용 대응이 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올해 기말에 직원 퇴직금 발생한 만큼 우리가 그 급여 쪽으로 노무비 쪽으로 해서 퇴직급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발생한 것들을 전부 다 장부에 처리를 안 했다면 인식시킬 거고, 장부에 너무 많이 처리했다면 빼낼 거예요. 그래서 수입 비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작업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자산 부채의 정확한 측정.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말 시점에 얘가 가치가 얼마인지를 다시 측정을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그 금액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외화 환산이익, 환산손실, 외화로 돈 가지고 있으면 기말 기준환율로 평가를 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기말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정리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결산 항목 제거하는 거. 자, 우리 미결산 항목이라는 글자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계정 과목들이 있었죠?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금 과부족하고 가지급금하고 가수금하고, 그죠? 이건 임시 성격이 찍고 정확하지 않는 기록이잖아요. 지금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줬다, 현금 시제 못 맞췄다, 이런 것들은 기중에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기말이 되면 우리는 결산을 통해서 얘 정리한 거 가지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도록 넘겨버릴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기말 수정 분개하는 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직접 우리가 분개해왔던 것처럼 차변 대변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컴퓨터에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전표 추가하면 분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분개는 해주는데 금액은 우리가 넣어주고, 금액만 우리가 넣어주면 컴퓨터가 그 금액으로 분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해주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부르는 표현이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수동 결산이라는 건 우리 회계 담당자가 직접 기말 수정 분개를 하는 거고, 기말 수정 분개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직접 기말 수정 분개를 하는 거고, 자동 결산이라는 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기말 수정 분개를 하는 거예요. 얘도 이 기말 수정 분개하는 거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분개가 들어가요. 얘는 그럼 나중에 시험 때 채점은 두 개 다 안 가리고 그냥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이 분개가 들어왔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쓰는 게 편해라고 하면 이 메뉴를 이용해서 분개를 하고, 여기 들어가는 자체가 귀찮아 그러면 그냥 직접 차변 대변 쓰면 돼요. 이건 선택사항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럼 채점할 때는 여기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채점 기준이 아니고 둘 다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수정 분계가 들어와 있는지만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수동 결산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동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 메뉴라는 이 메뉴에서 어떤 분계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인지해야, 그럼 거기에서 할 거 아닌 건 전부 다 미리 분계해 놓고 여기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 메뉴를 열게 되면 우리 장부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끌고 가서 분계를 해버릴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수동 계산한 것까지 다 들어가서 분계가 돼야 되는데, 얘를 먼저 하면 얘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입력하고 나면 값이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계했던 값이 틀려서 오답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동 계산을 먼저 해야 되고, 사실 수동 계산만이 아니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도 다 끝내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있는 정보까지 전부 다 불러와지는, 전표 입력된 거 다 불러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제일 마지막에 전표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프로그램마다 틀려요. 당연히 비싼 프로그램일수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종류가 많고, 자, 우리 쓰고 있는 프로그램 K랩하고 스마트A도 싼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보다 훨씬 더 비싼 한 4, 5억씩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한테는 당연히 얘네들이 부족함이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 가면 또 다른 프로그램 쓰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 프로그램마다고. 근데 우리 지금 시험 보는 이 두 프로그램은 뭐 만든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수준도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K랩이 뒤에 만들었죠. 뒤에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뭔가의 편리한 기능은 좀 더 제공해 주고 있고,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 기능을 많이 좋아해요. 그게 한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먼저 다른 걸 보기 전에 우리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수동 결산, 그럼 얘네들의 자동 결산에서 할 수 있는 거 뺀 나머지는 수동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253페이지를 펴고 253페이지 자동 결산 분계하기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냥 꼭 안 켜셔도 돼요. 그냥 화면 보셔도 돼요. 입력할 건 아니고 변경만 할 거니까. 우리 지금 스마트A의 프로그램이 아마 우리 전에 쓰는 프로그램 싹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오전 반이 이번 주 토요일 때문에 열심히 기출 문제 풀고 있어요. 이 시험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라서. 근데 우리 거 데이터야 어차피 이거 지금 5장이면 4장 완료 그거 깔아가지고 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제가 보이는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메뉴를 좀 볼게요. 자, 내가 공부하는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오른쪽 위에 메뉴가 있죠. 자, 이 메뉴가 이제 컴퓨터가 결산을 도와주는 건데, 자, 결산 기간 쓰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메뉴들을 보면
자, 이건 손익계산서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손익계산서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 전표에 입력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뭐 이 회사는 부동산 임대 수입도 했나 봐요. 그럼 이런 400번대 매출액이 이제 다 불러와진 거고, 그럼 매출 원가는 도소매업을 하면 상품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조업은 원재료,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공장에서 들어간 우리가 500번대라고 처리하던 경비들 있죠. 얘들은 다 500번대예요. 얘네들을 다 정리해서 제품 매출 원가를 산정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결산자료 입력해서 정리하는 게 지금 본 상품 매출 원가와 제품 매출 원가를 여기에서 산정할 거예요. 이거는 직접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동 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동 계산에서 우리 컴퓨터가 뭘 지원해 주냐면, 제가 재고 자산 이야기할 때 감모 손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기말에 얼마치 있다라고 말하면 컴퓨터가 나머지는 다 팔렸구나라고 해서 매출 원가로 분개해 줄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상품을 기존 없었나 봐요. 단기의 상품을 이만큼 샀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다 팔렸다고 상품 매출원가 적혀 있는데, 제가 여기에 1000만원치 남아 있다라고 쓰면 1000만원 빼고 상품 매출 원가로 이렇게 분개해 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말에 재고 자산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에 아래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써주면, 그러면 컴퓨터가 제품 매출 원가도 계산해 줄 거고 상품 매출 원가도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 정리하는 건 여기에서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자 우리 재고 자산 이야기할 때에 정상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손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너무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괜찮아요. 우리 책 바꾸고 다시 그 지나갈 땐 계산 때 써먹으니까 꼭 기억해야겠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정상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손실에서 비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꼭 분개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때 적요 8번이라는 거 처음 알려줄 때가 그 시점이었죠.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켜야 되니까. 그럼 그 분개를 해놓고 여기 들어오면 적요 8번 쓴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타계정으로 대체 금액이. 그럼 이게 빼고 매출 원가로 다 계산해 줄 거니까, 그럼 안 하고 들어오면 컴퓨터가 모를 거잖아. 그래서 12월 31일 날 그는 분개는 해놓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매출 원가를 산정하고 나면 매출 원가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그럼 그 아래에 이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판관비에서도 또 우리 800번대로 썼던 경비들이 전부 다 빠지게 될 거예요. 다 빠지게 되는데, 그럼 500번, 800번으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직원들 퇴직급여가 있죠. 그럼 퇴직급여 봤을 때 생산부 직원 거는 매출 총익 위쪽에 있는 매출 원가에서 써줘야 될 거고, 사무직 지원 거는 판관비에서 써야 되겠죠. 그럼 위 상단부로 가면 노무비 쪽에 임금이 있고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올해 발생한, 올해 추가해야 되는 퇴직급여 추가액을 써주면 금액만 쓰고 나중에 얘가 생명이에요. 얘 전표 추가를 누르면 컴퓨터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분개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 쓰면은 노무비 있는 쪽이니까 500번대로, 또 아래쪽에 판관비 있는 쪽에 직원급여 아래에 보면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하면 800번대로 컴퓨터가 분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추가의 금액만 알면 이제 입력해 주면 컴퓨터가 방금 그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는 이 컴퓨터가 분개를 해주게 될 거예요.
또 감가상각비도 우리 공장 건물이나 자동차도 있을 거고 본사 건물이나 자동차도 있겠죠. 그럼 감가상각비도 비용이잖아요.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500번, 800번 나누실 거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짝지에 맞춰 가지고 차감 계정이 달리겠죠.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를 여기 지금 제가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위쪽이 매출 원가니까 매출 원가 쪽에서는 일반 감가상각비라 적혀 있는 거는 공장에서 발생한 올해 감가상각비를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차변의 500번대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분개해 줄 거예요. 올해 감가상각비를 써주면 또 아래 판관비 쪽에 아래쪽에 보면 또 감가상각비라고 있죠. 그럼 공장 영업부 승용차다. 그럼 이 차량 운반구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컴퓨터가 분개를 해줄 거예요. 또 우리 고정자산 등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넣어두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라는 걸 나중에 저와 같이 볼 건데 그거 누르면 위에 기능모음에서 거기에 입력된 걸 자동으로 여기 자기 칸에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경비 구분을 500번, 800번 선택하는 게 있는 게 여기 자리 위아래를 컴퓨터가 인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쓴다 그러면 거기에 등록해 두는 게 편하겠죠. 자기가 알아서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여기에 올해 감가상각비만큼 들어올 거니까 그게 좀 편리한 방법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대손충당금은 판관비나 아니면 영업외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쓰겠죠. 그럼 판관비는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한 거니까 여기 판관비 아래쪽에 보면 대손상각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인다 칸이 있어요. 여기에 올해 보충해야 될 금액. 자, 그래서 우리 내일 하면서 옛날 생각을 막 끄집어낼 거예요. 기말 채권 잔액에 우리 대손율 곱하고 대손충당금 잔액 있는 거 빼면 올해 얼마 보충될 거다. 그럼 그만큼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자기 짝지에 맞춰서 대손충당금 쓸 건데 여기에 그 보충액을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계정 과목에 맞춰서 분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써서 그래도 그 분개 자체도 불편하신 분은 여기에 추가할 금액만 쓰면은 컴퓨터가 분개해 주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여기에 단기 대여금도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할 것도 여기에 금액을 넣으면 분개해 줄 거고 안 넣으면 분개 안 해줄 거고.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데 중요한 건 환입은 얘가 바보라서 할 줄은 몰라요. 대손충당금이 많은 경우에 그럼 대손충당금을 거꾸로 줄여야 되잖아. 그거는 수동 계산으로 해야 돼요. 보충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나중에 K랩은 그 보충이 엄청 고맙게 바뀌어져요. 얘는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기말 채권 잔액 가지고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제일 아래 내려보시면 법인세 정리하는 게 있어요. 법인세. 그럼 왜냐면 법인세도 세금이니까 비용이잖아요. 그럼 올해 2020년도에 번 거에 대한 세금은 올해 비용이야 되겠죠. 납부는 내년에 3월 달에 하더라도 올해 회계상의 법인세를 정리해서 법인세 비용이나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비용이라고 처리할 건데 내년에 납부할 거는 올해 우리가 미리 낸 세금인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년에 내면 되겠죠. 우리 중간연납세액이나 원천납부세 이런 것들 빼고. 그럼 이 스마트인은 선납세금은 정리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납부할 것만 아래 법인세 계상액에다가 써주면 그거 가지고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라고 분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명 반자동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선납세금은 수능계산으로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세무사의 시험도 도전 프로그램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계산할 때 그 정리 분개해야 되니까
998236을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 분개해야 되니까 시험 때 이제 아주 자주 나오니까 하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K랩은 선납세금도 자동 계산 다 돼요. 근데 얘는 수동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세심한 몇 가지 때문에 걔가 초반에는 좀 좋아 보여요. 나중에는 별 쓸데기 없는 기능인데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한테 큰 도움 주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거 해봐야 5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기능이. 근데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그런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 하는 기능이 일단 제조원가의 500번대를 전부 다 제거시켜서 집합부로 넘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익용처분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를 전부 다 집합해서 넘겨야 내년에 수입비용 계정 과목이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역할도 여기에서 다 분개를 해요, 컴퓨터가. 근데 그런 거 정리하라고 이제 우리한테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전표 추가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계산 자료 입력 메뉴에 이제 자동으로 12월 31일 날 우리가 금액 적은 칸만 해가지고 분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한 게 자동 계산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지원 안 해주는 거는 전부 다 수동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수동 계산이 무수히 많겠죠. 자, 그래서 얘는 내일 저하고 같이 더 보고, 자, 다시 249페이지로 와서 자, 손익 수정 분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 수정 분계 중에 첫 번째 이용과 예상. 예상은 다른 말로 발생이라고도 해요. 이 중에 이연하고 예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연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연이라는 말은 우리 해를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2월, 월을 넘기는 거, 이연, 해를 넘기는 거. 그럼 해를 넘기겠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분개를 해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내년 거랑 올해 거랑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편나누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해서 회계 처리하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가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볼게요. 자,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납부했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장부에 분개는 해두겠죠. 왜냐하면 나한테 돈 나갔으니까. 돈 나갔다, 차변에 보험료다, 뭐라고 써두겠죠.
그럼 자,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보험료는 1할 계산하는 거예요. 366일 요 나누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월할 계산을 시킬 거예요. 월할 계산은 12달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0만 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보면 자, 2020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 해당하는 건 3개월만 해당하죠. 그죠? 그럼 얘가 1년분이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차기 거는 9개월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문제 보면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올해 12월 31일 것까지는 올해 거고 나머지는 내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험료는 비용인데 올해 발생한 3개월치인 30만 원만 우리는 장부에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전부 다 120만 원을 보험료 처리했다면 90만 원 취소해 버릴 거고 보험료라고 하나도 처리 안 했다면 보험료 30만 원이라고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올해 거는 보험료라고 있어야 되고 그럼 9개월치 내년분 90만 원은 얘는 미리 준 비용이다라고 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예요. 선급 비용. 그럼 내 장부에는 120만 원 냈지만 30만 원은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90만 원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내 장부에 기록이 12월 31일 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납부할 때 저렇게 하면 좋겠지만 납부할 때는 저렇게 안 하죠. 그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든 상관없어요. 납부할 때 어떻게 하든 간에 기말에 이렇게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납부할 때 선급 비용으로 다 처리했다면 120만 원인데 90만 원이야 되잖아. 30만 원 지워줄 거예요. 보험료로 처리했다면 120만 원 보험료 처리했으니까 30만 원만 있어야 되겠죠. 90만 원 지워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걸 이제 분개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2020년 10월 1일 날 납부할 때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납부하는 시점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뒀는지를 먼저 꼭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방금 우리가 계산을 했죠. 올해 보험료는 얼마였죠? 30만 원이었죠. 그럼 딱 30만 원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30만 원만 두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특이한 분계 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 반대로 쓸 거예요. 근데 낯설진 않죠. 우리 지우려면 반대로 항상 썼으니까. 근데 비용을 취소하려고 반대로는 거의 쓴 적이 없죠. 저같이 비용 취소하려고 쓴 건 딱 한 번 대손상각비 없었던 일로 취소할 때. 그 외에는 그런 행동 안 했죠. 근데 기말에는 무진장 할 거예요. 그럼 30만 원만 남겨둘 거니까 90만 원만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90만 원을 지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30만 원만 남게 되겠죠. 올해 거. 그리고 또 이 120만 원 중에 30만 원이 보험료면 90만 원은 뭐였죠? 선급 비용이라 그랬죠. 미리 준 비용 내년 거. 그래서 차변에는 선급 비용 90만 원이라고
장부에 써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험료 30만 원만 남기고 선급비용 90만 원 남기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하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올해 거 비용, 내년 거 아직 내 돈이니까 자산. 그럼 딱 그 금액으로 맞춰주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가 납부하면서 선급 비용으로 120만 원 처리할 수도 있겠죠. 선급 비용으로 120만 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시험에서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표현할 때에 얘는 비용 처리하였다, 납부 시. 얘는 자산 처리하였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날짜 알려주면 그 날짜 가서 확인해봐라 그럴 거예요. 그럼 저 분기 보일 거잖아. 시험 때는 무조건 알리바이로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이제 2020년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선급 비용은 장부에 얼마 남아 있어야 됐죠? 90만 원이 내년 거였잖아. 9달. 그죠? 근데 지금 내 장부에 선급 비용 120이라 적혀 있으니까 90만 원만 두고 30만 원 지워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선급 비용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선급 비용 30만 원을 줄여줘서 장부에는 선급 비용이 90만 원만 남도록 할 거예요. 90만 원만. 이해가시나요? 그럼 차변에는, 그렇죠, 지금 보험료라고 처리한 적이 없죠. 올해 거 30만 원을 써줘야 되잖아. 자, 우리 장부에 비용 인식시키는 방법은 비용 자리인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상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장부에 써서 그 수익 비용을 자기 자리에 써서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보험료 올해 거 회계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올해 보험료다 3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기말 수정 분기할 때는 지금 1번이든 2번이든 수정 분기하고 나면 장부에 남아있는 잔액은 보험료 잔액 30만 원, 선급비용 90만 원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때는 자기 편한 대로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리고 분기에는 항상 납부한 게 전부 다 있다는 건 내년까지 걸치고 있으니까 지금 회계 처리한 게 과하게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반대쪽으로 와요. 얘가 무조건 반대쪽으로 오니까 그럼 그 금액을 얼마 정도 빼줄 거냐라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면 너무 많이 했겠죠. 내년 거까지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차기분을 취소해 주는 거고, 상급비용 자산 처리했다는 건 지금 하는 목적이 손익수정분계인데 수익 비용을 하나도 인식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올해 것만큼 이제 취소해 주고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장부를 먼저 찾아서 일단 얘를 반대쪽에 써놓고 시작해요. 얘를 반대쪽에 써놓고 금액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고, 얼마 있어야 된다고 이 날짜 금액만 잡으면 얘는 끝나죠. 제일 좋은 문제가 그래서 7월 1일 날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절반이니까 어떻게 하든 금액은 60, 60이잖아. 근데 그래서 7월 1일 문제가 가끔씩 나오면 위치만 잡으면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봐서 뒤집기만 하면 돼요. 그죠? 자, 이게 이연이에요. 이해를 하면 쉽죠, 그죠? 근데 이걸 막 외우려고 하면서 보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거 보험료로 둘 거고 내년 거는 미리 준 비용이다, 선급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를 기준점을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내일은 저하고 같이 이제 계속 이제 결산 보고,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거 웬만한 거는 전부 다 한 후에 이 책은 뭐 지겨우니까 다시 안 보도록 하려고 하고, 프린터도 가지고 오세요. 프린터 가져와서 우리 K랩으로도 결산해 보게. 자, 오늘 월요일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